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지역의 현안과 이슈를 살펴보는 시간, 지역 밀착 토크쇼 헬로 이슈 토크 시간입니다. 양주시는 지역 발전을 위해 다양한 개발과 성장을 도모하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최근 양주시에 고형 폐기물 연료 열병합 발전소가 들어온다는 소식에 시민들의 반대 여론이 거셉니다. 자, 오늘 이슈 토크에서는 이 문제를 좀 다뤄볼 예정인데요. 오늘 두 분 모셨습니다. 의양동 환경운동연합 김성길 사무국장님과 박태희 경기도의회 의원님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두 분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기 전에 관련 뉴스 먼저 들어보고 이야기 이어나가겠습니다. 양주 지역 곳곳에 SRF 발전소 건립에 반대하는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지난 경기도 행정심판 이후 양주시가 발전소 고형연료 사용 신청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검토한다는 소식에 반대 여론이 거세진 겁니다. 이미 발전소 건립 예정지 일대에 폐기물 소각장과 고형연료 사용시설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16곳이 있어 시민들의 우려는 더 큽니다. 난립되는 상태에서 양주시의 공기질이 매우 안 좋거든요. 사람이 살 수 없는 도시가 돼버리는 거죠. 그게 제일 우려스럽습니다. 무엇보다 다른 지역의 쓰레기까지 들여와 태운다는 것에 시민들은 반발했습니다. 양주시는 28일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전반적인 부분을 재검토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재결문 그런 지금 해석부터 해가지고 저희가 취할 수 있는 부분이 뭔지, 그리고 저희가 지금 그동안 검토했던 부분이 뭐가 지금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 뭔지 전반적인 부분을 포괄적으로 좀 다 재검토하는 그런 중이라고 일단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SRF 발전소 건립을 놓고 반대 여론이 계속되는 가운데 남은 허가 절차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초롱입니다. 원조 의원님, 네. 최근 양주시 인구가 이제 22만 이상으로 급격히 많이 네. 발전을 좀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 신도시도 개발이 되고 있고요. 네. 먼저 양주시의 발전 상황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얘기 좀 해주시죠. 일단 지금 최근에 전철 7호선 도봉산 옥정선이 이제 연장이 확정이 돼서 지금 209 구간은 이제 착공이 진행됐고요. 지금 1309 구간은 올해 안에 사업자 선정이 돼서 내년 초면 아마 착공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GTX C 노선이 의정부에서 양주 덕정까지 이제 그러면 이제 수원 양주 덕정까지 연장이 된 사업이 이제 조만간 이제 기본 설계가 좀 들어갈 거고요. 그렇게 되면 이 두 사업을 통해서 양주 옥정 신도시와 회천 신도시가 더욱더 발전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고, 또 최근 또 양주 역사권 개발, 그리고 테크노밸리, 또 은남 산업단지 같은 지역 주민들의 자족 기능으로서의 도시로 더욱 성장할 수 있는 네. 그런 산업단지들이 지금 준비를 차근차근 하고 있습니다. 경기교통공사까지 이전이 네, 결정이 되면서 예. 아주 경사가 겹치고 있는데 아무튼 양주시의 발전이 기대되고 있는데 이런 좋은 분위기에 조금 찬물을 끼얹는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다고 주민들이 지금 반발을 네. 하고 있어. 앞서 말씀드렸지만 양주시 남면에 지금 추진되고 있는 SRF라고 이제 하는데 네. 그 고형 폐기물 연료, 벌써 폐기물에서 좀 좋지 않은 이미지가 좀 있긴 해요. 네. 건립 사업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일단 이 두 사업이 이제 네. 2016년과 18년도에 이제 각각 산자부로부터 발전소 허가를 일단 전기 발전 사업 허가를 받았고요. 네. 그로부터 이제 경기도로부터는 이제 대기 배출 시설 허가를 이제 승인을 받았습니다. 2019년도에 이제 양주시에서 건축 허가를 승인을 받은 이후에 네. 그것이 이제 주민들한테 이제 알려지면서 주민들이 반대 민원들이 지금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이게 이제 고형 연료를 사용하겠다는 이제 그 사업자 측에서 사용 연료를 고형 연료를 하겠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은 고형 연료를 사용함으로써의 발생되는 대기 환경에 있어서 악영향이나 또 거기에서 나오는 또 발암 물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 건강을 참 많이 우려들을 하고 있어서 그런 네. 부분에서 많은 반대들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지금 양주시에서는 지난 올해 이 고형연료 사용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불허가를 냈던 그 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사업자 측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심판을 제기를 했었고, 그래요. 안타깝게도 또 행정심판에서 양주시가 이제 패소를 한 상황입니다. 현재 진행 상황도 지금까지 이렇게 돼 있고요. 업체 측과 지금 시민 간의 어떤 그런 논란 이런 것들이
뒤에 가서 자세히 좀 다뤄보기로 하고요. 네. 거기 잠깐만 첨언을 드리면 원래 이런 SRF 네. 고용연료 발전소 같은 경우는 10메가와트 이상을 지면 환경 영향 평가 대상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여기는 5.5메가와트를 짓는데 경기도에서 작년 7월달에 아주 잘 한 것이 있는데 다른 시도는 아니더라도 경기도만큼은 5메가와트 이상의 발전소를 지면 환경 영향 평가를 받아야 된다는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기준보다 절반으로 예. 강화했다는 거죠. 네. 물론 이 이름에서도 벌써 폐기물 연료, 그러니까 폐기물 연료, 고용으로 된 폐기물 연료를 사용하는 발전소라고 이제 이해가 가는데 정확히 이 열병합 발전소가 어떤 건지 그리고 지어지는 규모 아까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좀 자세히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SRF 고용 폐기물 연료라는 건요. 네. 왜냐면 쉽게 말하면 쓰레기 중에 잘 타는 애들을 고릅니다. 음. 그걸 골라서 그걸 연료화 시키는 겁니다. 연료화 시키는 방법 중에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선별을 해서 어쨌든 모양을 갖춰서 성형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그냥 쓰레기 폐비닐 종류 갖다가 가로 세로 5mm 이하로 자릅니다. 자르기만 해서 이렇게 쌓아놓는데 그냥 잘라놓은 거 보면 쓰레기 같습니다. 저는 뭐 거기서 태우지 말아야 할 물건들 많이 발견한 적이 있고요. 네. 단속 나갔다가 그런 경우가 있고, 근데 이걸 연료라고 떼는 거죠. 떼면서 이게 지금 5.5메가로 이제 하루에 양쪽 두 개 합치면 360톤, 370톤 정도를 떼는 건데요. 이게 그 정도 소각을 하는 정도면 현재 양주시에서 소각장을 포함해서 작은 업체들에서 작은 아궁이에서 떼는 양을 포함해도 현재 떼고 있는 양의 70%가 더 증가합니다. 가뜩이나 양주가 지금 미세먼지 수준이 높고 공기 안 좋고 이런 걸로 높은데 거기다가 70%의 대기 오염물질을 더 추가하는 꼴이 되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이제 발전소 주변, 발전소 들어갈 부지 주변에 또 학교가 많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린 학생들에게 또 좀 해가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많이 하는데 어떻습니까? 남면 학교 상황 보면 네. 좀 막막합니다. 요 반경 2km 정도의 초등학교가 3개 있고요. 네. 그 2km 반경 내에 또 아스콘 공장이 있고 레미콘 공장이 있고 저는 그 동네 사시는 분들 보면 정말로 천사신 것 같아요. 거기다가 그 음식물 처리장도 그쪽에 다 깔려 있고요. 그래요? 이렇게 계속 안 좋은 거에 쌓인 거에 또 안 좋은 걸 쌓아놓으면 깨진 유리창가라 그러나요? 네. 자꾸 쌓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 사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좋은 거에 안 좋은 걸 계속 쌓아나가는데요. 이거는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 이런 것 때문에 주민들 반발이 계속되고 그래서 의회에서 그 발전소 건립 반대 결의안을 채택을 했다고 얘기 들었어요. 지난 3월이 있죠. 시간이 꽤 지났는데 그 결의안의 내용을 좀 결의안 내용을 저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유해물질을 배출함으로써 주민 생명을 위협하는 SRF 발전소를 건립을 반대한다. 발전소 건립 절차에 진행되지 않도록 즉각적인 조치와 발전시설 및 대교연 배출시설 허가 때 주민과 환경을 보호할 대책을 마련하라는 그런 그 결의안을 채택한 걸로 알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그래서 양주시 의회와 또 저희 경기도의회가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공유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짚어갈 생각입니다. 네. 양주시의 이런 고민을 조금 덜어주기 위해서 의회에서 고용연료를 사용 제한 지역으로 지정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지난 3월에는 발전소 허가를 제한한 결의안을 채택했는데 이번 결의안은 또 어떤 내용인지 좀 소개를 해주세요. 일단 고체연료 사용 제한 지역으로 이제 양주시를 지정할 것을 환경부에다 이제 제안한 결의안 채택인데요. 이 환경부가 이제 1985년부터 이제 대기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환경 기준치 초과 지역에 또는 초과 우려 지역을 고체연료 사용 금지 제도를 통해서 제한구역으로 이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7개 강역 지자체가 그에 해당하고 거기도 이제 경기도도 한 13개 시군이 이제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근데 안타깝게 또 양주시는 거기에 이제 포함되어 있지는 않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양주시 의회에서 양주시도 고체연료 사용 제한 지역으로 포함시켜 달라는 그런 내용인데요. 근데 이제 요게 이제 좀 약간 오해 소지가 좀 있는 게 이제 고체연료하고 이 고용연료하고 좀 다른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고체연료 사용 제한 지역으로 하기 전에 우선적으로 또 선행돼야 할 부분이 하나 있는데 그게 이제 고용연료가 고체연료에 포함되어 있지를 않고 있어요.
그래서 고체 연료에 고형 연료가 포함되도록 먼저 그게 이제 선행이 돼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경기도에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환경부에 일단은 그 제안을 한 사항입니다. 네, 그래서 고형 연료인 SRF도 네. 고체 연료에 포함시켜 달라.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SRF는 지금 현재 저희 우리나라에서 제한 지역이 없는 상황이죠. 없는. 예, 아예 없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기준이나 그런 것들이 또 좀 애매한 상황이고. 예. 그 법률을 보면 정말 웃긴 게 네. 분명히 그 고체연료 사용 전에 고체연료에 SRF를 의미하는 문장이 들어있는데 SRF라는 단어가 안 들어있다는 이유로 규제를 안 받는 거거든요. 근데 분명히 그거는 저기 입법 해석에 따라서 분명히 바뀔 수 있는 것이고 단어 하나만 삽입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고체연료 사용 금지 구역에 뭐 제가 거의 대부분 맞는데 아마도 서울시랑 경기선을 대한 것 중에 그 사용 금지 구역이 아닌 것이 양주랑 한 군데 더 있나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서울시가 인접한 곳은 거의 다 고체연료 사용 금지 구역입니다. 금지 구역인데요. 예. 그래서 일단 뭐 경기도에서는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제 SRF도 고체 연료로 포함시키기 위한 좀 노력을 좀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선 선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또 경기도 의회에서도 그 부분을 좀 한번 달아볼 생각으로 좀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나머지 이제 31개 저희 경기도에 있는 지자체 시군들이 함께 해주신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되지 않을까 하는 좀 그런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이같이 계속 논란이 뭐 되면서 양주시가 지난 4월에 결국은 이제 사후용 허가 신청을 해주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업체 측에서는 뭐 행정심판이라든가 소송으로 이어질 거라고 생각됐는데 행정심판을 제기를 했었죠. 예, 네. 심판 제기해서 경기도에서 일단 안타깝게도 저기 그 불허한 것을 취소하라는 결정이 내렸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뭐 굳이 이게 아니라 양주시가 취소한 그 불허한 근거가 불분명하니까 그러니까 그 불허한 걸 취소하라. 단서 조항 비슷하게 달린 게 그러나 구체적인 사안을 내서 불허를 또 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달려 있습니다. 추가적인 이제 심판 이후에 소송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업체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충분히 행정도 소송까지 가겠죠. 양주시의 입장은 소송이 들어오고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온다고 해도 이 불허가 입장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 소송 준비와 앞으로의 그 일정에 대해서는 충분히 본인 양주시에서 준비를 해서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저하고 좀 전에 제가 이 방송 들어오기 전에 얘기를 들었습니다. 다만 이제 이 SRF 발전소가 전 정부에서는 이게 신재생에너지로서 분류가 됨으로써 적극 권장했던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지금 다행스럽게 지금은 이 SRF 발전소가 신재생에너지에서 지금 빠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의 부분에서는 SRF가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정부에서는 지금 현 정부에서는 판단하고 있고, 그래서 그게 결과적으로는 그게 이 양주시에서 준비하고 있는 뭐 사업자 측에서 소송이 들어온다고 하면 양주시에서 준비하는 부분에서는 좀 좋은 영향이 미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생각하고 있는데요. 뭐 소송이라는 게 뭐 저희가 예측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어떤 다만 양주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하고 진행하는 일이기 때문에 저 역시 그 부분에서는 시와 함께 좀 좋은 그 결과가 나타날 수 있게끔 노력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당초에는 SRF가 신재생에너지라고 이제 구별이 됐었는데 그게 이제 아니라고 번복이 됐다는 얘기시잖아요. 네, 그렇게 됨으로써 어떤 뭐 지원금이랄까 이런 게 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 REC라고 해서 그 친환경적인 방식으로 전기를 생산하면 전기요금에 플러스를 더 더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기 그 수력 같은 경우는 현재 1.0 정도고 태양광은 1.0에서 1.5 사이. 그러니까 전기요금 100원, 전기 한 개 100원이면 1이면 200원을 주는 겁니다. 100원을 더해서. 근데 원래 신재생에너지가 REC가 1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환경단체 및 지역 주민들이 열심히 반대를 해서 0.5까지 떨어진 게 2017년 말쯤 떨어졌고요. 2018년 말 그때쯤 떨어졌고 현재는 그거마저도 제로가 됐습니다.
근데 그거 외에도 뭐 다른 지원들이 있긴 하지만 현재는 그 국가에서 정식적으로 신재생 에너지가 아니고 친환경 에너지가 아니라는 것을 얘기했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측면에서 경제적 유인은 업체가 할 유인은 조금은 좀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럼 뭐 시로서도 업체로서도 큰 메리트는 없는 상황인데, 자 그렇다면 행정소송을 예를 들어서 또 업체 측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양주시가 할 수 없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그렇게 되면? 일단은 뭐 그 사업자 측에서 승소를 했다고 해도 일단은 양주시에서 그 후속 조치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충분히 있고요. 이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경기도에서 구체적인 안에 대해서 대체 부분이 가능하다고 하면 다시 불업 활성화 될 수 있다라고 얘기도 했던 부분인데, 이 그 부분이 뭐냐면 일단 뭐 이 진행된 과정에 있어서 허가 절차 과정에 있어서 미흡한 부분을 양주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건부로 한다면은 그 사업자 측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건부 이행을 못할 경우에는 사업에 있어서는 뭐 승인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요. 그런 부분에서도 양주시에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민을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승소했다고 해서 뭐 전부 이거 무조건 해야 되는 부분들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그래서 충분히 그런 부분에서도 양주시에서는 뭐 준비는 대비는 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제가 좀 첨언을 하자면, 전 환경을 지키는 환경운동가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 판결이 전에 비해서 국민의 그 건강권을 더 챙기는 판례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 1심, 요즘 최근 내 판례들이 거의 1심이고 3심까지 간 판례는 없는데 1심에서 이제 물론 업체들이 전부 다 항소를 했지만 1심에 나온 판결들이 그 업체가 아무리 이것을 준비하는 동안 돈을 많이 들여서 했다 하더라도 이것이 지어져서 국민의 그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주는 것보다는 이것이 경제적으로 더 싸다. 그러니까 업체는 하지 말라는 판결들이 내리는 빈도가 이전에 비해서 엄청 늘었고, 현재 최근에 SRF나 아니면 이런 그 다른 주민 민원성, 주민 건강에 걸린 판결들에서 거의 7대3 정도로 7 정도가 주민의 건강을 우선하는 판결을 내렸고, 이전에는 뭐 주민 건강 이런 거 없고 업체 그 기업의 이익, 그다음에 손해 이것을 많이 따졌었는데 지금은 주민의 건강권을 좀 우선시하는 판결들이 많이 나와서 저기 환경을 지키는 입장에서는 너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용 연료 발전소, 열병합 발전소를 뭐 대신할 만한 뭐 다른 방안은 없을까요? 어떻습니까? 항상 얘기하면 대안을 얘기하는 이제 대안도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환경운동연합 저희 단체에서는 생각하는 게, 일단은 만들 때 플라스틱이 안 들어가게 물건을 제조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플라스틱을 갖다가 꼭 써야 된다면 그것을 선별해서 재활용하기 좋게, 자, 하나 말씀드리면 SRF도 재활용 비율에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열 에너지를 회수해서 전기를 만들기 때문에 열 에너지 재활용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현재는 그 뭐 이건 공식적인 거로 아직 정해지진 않지만 소각외에 플라스틱을 분해할 수 있는 기술들이 국내에서 개발이 많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규모를 줄여서 플라스틱 자체를 규모를 줄여서 위험하지 않은 그렇게 만드는 연구들이 지금 국내에서 뭐 일본이나 유럽, 우리나라 여기서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뭐 일정 정도 성과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방법을 많이 찾아서 그 소각보다는 안전한 방식으로 처리하는 방법을 그것까지 대안까지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미국, 유럽 이런 데서는 고용 폐기물 열병합 발전소가 실제 가동이 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저도 뭐 그 기사를 통해서 이제 보고. 그러면 거기도 뭐 어떤 안전장치를 하면서 뭐 가동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뭐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그 기준치나 그런 부분들을 상당히 철저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SRF 고용 연료의 그 생성 과정에 있어서도 그런 그 기준치들을 좀 많이 준수하게끔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좀 미흡하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이 SRF 발전소에 이제 어떻게 보면 순수 기능이 또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런 그 순 기능에 대한 좀 그 기능 그 부분들이 제대로 알려지지 못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좀 어떻게 좀 다시 말하면 왜곡된 부분들은 솔직히 없지는 않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도 유럽이나 미국처럼 그런 뭐 그 기준이나 그 뭐 사용 연료에 만들어진 단계에서부터 발전소의 그 건립까지 그런 기준들을 정확히 명확하게 해주고 거기에 맞춰서 진행을 한다면
저는 이 그 SRF 발전소가 좀 그 자원 순환이나 또 우리 그 쓰레기 대란의 문제에 있어서 조금 좀 해결책으로도 생각은 좀 들고는 있는데, 네, 아직까지 저희가 거기까지의 단계는 조금 미치지 못한 부분이 좀 있다고 생각해요. 네. 유럽은 네. 이것을 태워서 열을 얻지만 쓰레기라고 인정을 하고 태웁니다. 쓰레기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있고 쓰레기를 태운다는 그런 만큼의 방비를 합니다. 연료가 아니고 그냥 쓰레기다. 그러니까 SRF인데 열을 네. 얻는데 이건 쓰레기라는 걸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정을 법 자체에 인정이 돼 거죠. 있습니다. 일본은 이걸 연료로 인정을 합니다. 대신에 아까 말씀 성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선별을 해서 어느 정도 열을 가해서 뭉칠 만큼의 순수하게 플라스틱이 아닌 부분에 끼어들 틈을 안 주고 그 부분만 연료로 인정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쓰레기로 인정도 안 하면서 대충 커팅해 놓으면 연료라고 우기니까 그 안에 뭐가 들었을지 저는 실제로 그 나가서 별의별 다 봤습니다. 그 안에서 뭐 고무장갑 들어있는 건 기본, 고무장갑 들어가면 원래 안 되거든요. 네. 심지어 고무장갑 들어가면 됩니다. 근데 저는 거기서 납기 판도 본 적 있습니다. 네. 그걸 믿을 수 없죠. 네. 그 뭐 논란은 앞으로 계속될 것 같고요. 지역 주민들은 이제 지역의 정치권을 쳐다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의원님 앞으로 이제 이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해결하실 생각이세요? 일단 뭐 저희는 뭐 기본적인 저희 그 국회의원님이나 또 시장님 또 저희 뭐 시도 의원들의 입장은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반영을 시키겠다는 입장은 좀 기본적으로 갖고 있고요. 그래서 이 그 SRF 관련돼서는 저희도 좀 민감한 부분이기는 합니다. 최대한 주민 갈등이 일어나지 않게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한 노력들을 할 것이고, 또 이게 또 더 나아가서 이게 저희가 책임인 거잖아요. 우리 책임은 우리한테 있는 거라고 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누구나 회피하거나 누구의 책임보다는 다른 사람의 책임보다는 나의 책임이고 우리의 일이라고 좀 생각을 해주셔서 주민분들도 그런 부분에서 함께 이 부분을 좀 풀어나갈 수 있는 노력들을 기울여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래서 이 발전소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제 저희 양주시의 지역 현안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지금 지역 현안 해결해야 될 시급한 현안들이 많이 있는데, 그 사업들의 추진에 있어서도 일단 주민 의견들을 충분히 수렴하고 또 그 부분 그 주민들의 뜻이 잘 반영될 수 있게끔 저희가 정치권에서 그런 노력들을 기울일 생각입니다. 네, 우리 한국운동연합 측에서도 뭐 앞으로 계속 활동하실 것 같은데 어떤 부분에 좀 중점을 두실 계획이세요? 뭐 시민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민의 의견, 그다음에 시민의 건강권이 가장 우선이고, 아무래도 이제 그 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거리가 있는데, 시민단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이웃들이고 얘기를 들으면서, 그리고 또 이제 좀 더 좋은 길을 찾는데 함께하고, 그리고 옛날에 시민단체랑 관이랑 맨날 싸운다고 생각했는데 서로 협조해야 되고요. 특히 이런 뭐 시민의 건강을 지키려면 서로 협조해야 되고 서로 도울 수 있는 도와야 되고, 그러다 의견이 다르면 끝까지 끝장 토론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시민의 의견을 듣고 시민의 뜻대로 가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 SRF 발전소 앞으로 계속 논란이 될 것 같은데 진행 상황을 보고 또 두 분 모시고 얘기 나눌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이슈 토크에서는 양주시 고형 폐기물 연료 발전소 건립 논란에 대해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건립 반대 여론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주민 건강과 행복, 지역 발전을 위해서 더 많은 관심과 해결 방안이 필요할 때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슈 토크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